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짝꿍 최재성 전 수석이 어디 갔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개인 사정으로 네. 오늘 하루 좀 못 오시게 돼서 덕분에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아 진짜 박원석 의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같이 국회에서 활동하면서도 가장 또 돋보이는 정의당 의원이었고 아우. 존경하는 아우님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김성태 형님 오랜만에 만나는데 띄워주시네.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아니 오랜만에 박 전 의원이 오셨는데 마침 오늘이 또 큰 이벤트 다음 날이어서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담화 다음 날이어서 하실 말씀이 정말 한보따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뭐 그 윤여준 네. 장관님도 다 말씀을 하시고 가시고 그 앞에 있었던 뉴스 브리핑도 그렇고 더 예. 뭐 할 말이 더 할 없습니다. 말이 없다.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게임. 자, 판넬 들어주시고요. 판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점수 한번 매겨보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70점. 70점, 박원석 의원 채점 불가. 아, 일단 패스를 해야 A, B, C, D 학점이 나오는데 패스가 안 되기 때문에 페일입니까?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채점 불가. 채점 불가. 2번 문제. 어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전국의 양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명태균 씨 자신이 구속되면 녹취를 전부 폭로하겠다. 캡처본만 2,000장 넘는다. 공적 대화도 있다. 했었죠. 그런데 어제 돌연 경솔한 언행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한다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과연 명태균 씨 추가 폭로를 이어갈까요? 멈출까요? 들어주십시오. 박원석 X, 김성태 멈추는 X. 거 X입니다. 그죠? X, 예. X 드셨습니다. 3번 문제.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은 정치 선동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이 달래진다면 이 특검 요구는 힘을 잃을 테고요. 반대로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진다면 특검 요구도 거세질 테죠. 여당은 민심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여당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들어주십시오. 박원석 O,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있다는 게 O고 O 없다는 게 없다는 게 X. X입니다. 김성태 X. 4번 문제. 11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는 두 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익적 차원의 재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민주당에선 망신주기용이다라며 반대하고 있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생중계 결정이 났고 반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은 불허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재판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생중계다 O, 생중계 아니다 X 들어주십시오. X. 두 분 다 X 드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 분은 70점, 한 분은 채점 불가. 아니 일단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솔직 담백하면서도 겸손하고 겸허한 입장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뭐 지금까지 살아온 성정이나 또 인생 정치 역정상 뭐 또 공직자 검사 시절의 그런 뭐 역정 모든 걸 총동원해서 네. 나름 솔직 담백하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지만은 나름은 그렇게 한 거죠. 김성태 의원이 보시기엔 저 정도면 그래도 솔직 담백하게 하려고 노력했구나. 네, 70점.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높은 점수는 드리지 못했죠. 조금 아쉬운 그 30점의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솔직 담백하다 보니까 뭐 네. 부부간의 싸움을 할 수 있다. 또 순진하다. 김 여사 또 순진하다.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 악마 이런 너무 악마화한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거침없이 지금까지 자신이나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소치고 내 잘못이다. 전적으로 잘못합니다. 12번 했잖아요. 그럼 그 12번 기조를 막 계속 가야 그대로 되는데. 유지해 버렸으면은 막 저는 정말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부분이 조금 또 이제 변명이다. 뭐 또 본인의 독백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은 줬기 때문에 그래서 30점 마이너스 아쉬운 부분이 총 있습니다. 70점. 자, 네. 박원석 의원은 아예 점수를 못 주겠다. 어떻게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국민들이 기자회견에 뭘 기대하고 그 기자회견을 지켜봤을까 생각해 보면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책임의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 이거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은 사사로움의 극치였어요. 사사로움의 극치. 그 지금 이제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솔직담백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순진한 면이 있어서 뭐 그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제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해서 생긴 문제고 뭐 내 불찰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의혹과 우려, 비판 이에 대해서 지극히 사사로운 차원의 답변으로 일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끝장 기자회견 뭐 이런 그 형식을 대통령실이 강조했는데 예. 더 이상 보일 바닥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끝장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끝장났다 이렇게 보시죠. 저는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진짜 제가 약간 뭐랄까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있잖아요. 아니 저게 지금 대통령이 그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잡담도 아니고 할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래서 장면은 준비가 됐는데 한번 그럼 듣고 조금 평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도저히 채점할 수 없는 점채점이 상태다. 없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목 직접 듣죠.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 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부부싸움 이야기.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김 여사가 뭐 국정농단 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가족만큼 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냐. 후보 시절에는 3,000개의 문자가 막 하루에 쏟아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김 여사가 거기에 잠 안 자고 답변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미쳤냐? 잠 안 자고 뭐 하냐? 그랬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김 여사가 좀 순진한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SNL 코리안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역시나 지극히 사사로운 그 답변, 해명도 아닌 답변을 한 거죠. 그 김 여사가 이 공적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지적이나 비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명수 기자와의 대선 시절의 그 통화 문자,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라는 분, 그분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과 만나서 나눴던 대화, 그 장면, 그런데다가 뭐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문자를 주고받았다. 또 뭐 대통령실에 무슨 칠상시가 있다, 팔상시가 있다 이런 것들, 마포대교에서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투영되고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한다는 답변이 선의를 가지고서 지지자들의 문자에 네. 답변한 그런 어떤 대응이 오해를 불렀다는데 아니 휴대전화를 정치인이 아무리 부인이라 그래도 그렇게 맡기고 그런데 또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못 본대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SNL 코리아냐 이런 반응이 나왔겠어요. 하하. 내조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국정농단 아닌 내조다. 내조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네. 그 지지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러면 그건 선의가 아니고 참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김영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2년 이제 전격적으로 정말 대통령이 극적으로 되잖아요. 예. 그 전에 2021년 불과 6월 달에 이제 공식적인 그런 정치 활동이 시작된 건데 네. 그동안 뭐 정치를 수십 년 하면서 대통령의 길을 걷는 그런 정치인의 역정이었다면은 수많은 참모들과 스태프들의 조언과 협조에 의해서 핸드폰 이거 뭐
일반인들이나 아무나 오는 거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다 이게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됐을 건데 이분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이제 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네. 저거는 품격 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발언이고 나중에 또 지적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 담백한 입장. 밤에 진짜 아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이게 자기는 또 국정을 위해서 이렇게 또 뭐 수면을 취하는데 그게 이제 솔직히 이제 내조로 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 아내지만은 또 대통령이 건의 가지고 그거 다 핸드폰 무시해 버리고 소통도 그래도 되는 건데 그래도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그런 네. 일화를 예. 소개한 거지만은 지금 이렇게 또 비난을 받을 수 근데 있는 저는 그 일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 국정 개입, 그만 선 넘으셔요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김 여사 라인 참모들한테 직보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내지는 공천이나 뭐 인사나 이런 데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간 건데 좀 답이 조금 다른 쪽에서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지적하는 건 후보 시절에 문자 대응해주고 뭐 감사합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도 그런 사항이 이제 계속되어졌다. 핸드폰도 바꾸지 않고 그런 내용을 이제 좀 뭐 설명을 한 거였고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이 국정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요 결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 그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움직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입장은 어제 아니라고 대통령이. 그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런 사람 정리를 없다. 했죠. 예. 김 여사 라인 없다. 근데 이런 겁니다. 그 몇 달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예.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익심 논란이 있었어요, 문자. 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본인이 사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은 굉장히 정중했지만 그게 여당의 사실상 대표죠.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영부인이 직접 문자로 소통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도처에 이런 식의 그 여사와 뭐 문자로든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하. 그런저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지자들한테 감사 문자 얘기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내조라는 건 대통령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네.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이런저런 조언을 하거나 이런 정도에 그쳐야지 이건 선을 완전히 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본인이 직접 의견을 피력하고 혹은 그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게 국정 개입이고 국정농단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 동문서답만 어제 대통령은 한 거고 그것도 지극히 사사롭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공적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적 책임 의식에 대해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거듭 이제 솔직 담백하고 뭐 있는 그대로 어제 담화하고 기자회견을 하자는 그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문제를 만일 부정하고 그거 없던 사실인데 내가 이렇게 뭐 프레임이 걸리고 또 일부 뭐 부정적인 안티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국민들 그 울분 분노 잠재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걸 거의 다 인정했잖아요. 인정하고 다만 그걸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걸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이지만은 그건 잘못됐고 사과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핸드폰 없애고 앞으로 또 비서실 통해서 체계적으로 네. 그런 뭐 소통의 채널을 갖는 그런 뭐 건의 방식 이런 걸 하겠다. 이제 이렇게 또 대책도 세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특히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공적 활동 제한하는 부분 그러니까 애교 어정 관계 외에는 네. 당장 이번에 이제 애교 어정 관계지만은 네. 이번에 남미에서 아펙이나 또 G20 이런 네. 브라질 상파울로 이런 뭐 회동에 참여하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같이 이제 뭐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뭐 대통령께서 이미 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다마 이 내용도 보더라도 과거에는 40분, 25분 본인 뭐 이야기를 다 부르고 그렇죠. 기자 질의응답은 불과 뭐 20분 뭐 네.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제는 본인 이야기는 15분이고 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140분 했다는 건 배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침반이 어느 방향 목표를 설정하기까지는 이 바늘이 수없이 흔들려요, 좌우로. 근데 이제는 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대단히 불만스럽고 저렇게 하냐 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어제로 저는 종지부 찍었다고 봅니다. 종지부 찍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똑바로 가야 된다. 자, 이제 김 여사 얘기 지금 먼저 좀 했는데 명태균 씨에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까도 큰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부적절한 일 한 거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리 원칙대로 했다. 누구 공천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공관위원장이 누구였는지도 몰랐다. 나는 정진석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그때 윤상현 공관위원장 있죠. 그 정도로 몰랐다는 거고 여론조작 얘기 뭐 하는데 나는 원래 여론조작 같은 거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여론조작을 시킬 이유도 없고 뭐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론조사 막 하자고 참모들이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돈 드는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은 이 예. 명태균 씨 관련된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불과하고 이제 논점 흐리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어요. 김영선 해줘라. 당에서 근데 말이 많대. 근데 그에 대해서 뭐 공천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없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거짓말인 거죠. 저는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하게 물었어야 되는데 집요하게 질문이 안 나온 대목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이런 거예요. 누가 윤 대통령한테 직접 여론조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수많은 비공개 여론조사를 그중에 상당수가 조작이 의심되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용환 교수라는 분이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네.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선거 당일날도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내가 조작하지 않았다. 아니 누가 뭐 후보가 직접 조작했대요. 그래서 저는 교묘하게 아주 논점을 이제 흐렸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명태균 씨하고 그러면 대통령 되신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느냐. 예. 만약 새로운 어떤 녹음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답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홀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분 상했을까 봐 전화를 받아줬다. 그러나 예. 선거에 기여를 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명태균의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식의 이제 답변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어제 대통령이 보였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명태균 입에서 뭐가 나올 거를 좀 걱정하는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 의원님,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가 왜 아무 입장을 아직 안 낼까 하는 건데 고민이 좀 깊을까요? 왜 안 내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이전에 예. 그 전날 이제 엊그저께죠. 예. 뭐 중진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을 했어요. 예.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당일만이라도 세트마우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달라는 그 요청을 많이들 했대요. 누가 많이 했대요? 당 중진들 중진들이 기자회견. 당일이라도 제발 아무 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이야기를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입장을 항고하고 있는 건 아니겠고 다만 이걸 어제 담화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국민 여론이나 네. 또 언론의 논조가 어떻게 잡히는 건지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걸 치밀하게 예.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보고 자기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제 이제 네. 그 명태균 씨 지금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를 하니까 예. 명태균 씨가 자기를 구속 수사하면은 추가 폭로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한 달 전에는 자신이 입을 열면은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어제 이제 기자 답변에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 뭐 이랬는데 이 지금 명태균 씨 이 수사 사건은 강영훈 씨와 함께 이게 ING잖아요. 진행 중인 진행 중이죠.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오늘 거죠. 검찰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의 소통과 또 음. 나름 또 그분이 조력하고 뭐 그분이 자기가 나름 뭐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 선의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그걸 굳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자고 어제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은 대통령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만일 맹태균 씨는 어제 이분은 자신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그 녹취 내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진심으로 사죄한다 예, 그랬거든요. 어제 죄송하다는 SNS에 그러니까 올렸어요. 사죄한다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래놓고 또 자기가 입장을 또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예. 이런 사람을 두고 대통령이 어제 그런 입장을 낼 수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것보다는 솔직하게만 하면 되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것보다는 예. 더 이상의 어떤 내용이 본인하고 직접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어제 그런 이야기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인데요.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특검밖에 없다. 뭐 어제 듣고 나서도 특검밖에 없다. 김 여사 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그은 상태인데 혹시 어제 기자회견 담화 후에 여당의 대응이 국민의힘의 대응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의 어쨌든 공통된 입장, 그러니까 당론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죠.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특검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은 이미 나오고 있고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11월 14일에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의가 한 11월 말쯤에 될 텐데 이러다가 지난번에 반란표 4표 나왔는데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최악은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일부의 반란표에 의해서 이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입니다. 그러면 아마 당이 4분 오열될 거예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제 대통령이 일정하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전된 책임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전혀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친윤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중립이나 내지는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다 죽는데 이게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독소조항 걷어낸 특검 해줄 테니까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저는 이 상황에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이라도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최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또 그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따라가거나 혹은 그 와중에 반란표가 일어나거나 어떤 것도 저는 최악의 결과가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 의원님. 이 특검이라는 것은 저도 뭐 특검을 관찰시켜보는 뭐 그런 네네. 투쟁도 해봤습니다만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든지 네.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 특검들은 특검 자체 사안 자체를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개까지가 많이 붙어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산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하는 13가지 의혹을 담아냈어요. 이거는 검사가 특검이 수사 인력이 아무리 투입된다 하더라도 1년 가더라도 이 결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장애 뭐 이 여론까지도 이렇게 살피면서 지금 이제 특검의 항방을 이제 자기네들 나름 전략을 세우겠지만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런 무책임한 그런 뭐 정치적인 어떤 이 특검 형태를 그대로 수용을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앞으로 변곡점은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이 좀 전에 박원석 있는 네. 말씀처럼 앞으로 수정할 우리가 이미 뭐 3차 김건희에서 특검하는 발의를 해놨지만은 네. 수정하자. 독소요정 이런 독소요정 다 빼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장고를 거칠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에 대한 다른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예. 특감 그러니까 특별감청할 제도 하나도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단호한 예. 의지를 보여도 당 안에서 안 추경호 되는데.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사실상 파탄 공멸의 길 외에는 없다. 결심하기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뉴스 게임 풀어봤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